한밤중 창밖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사히 집에 도착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점점 더 거세졌고 숨결은 짧아졌습니다. 임신 35주.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린 건 남편이 먼저였습니다. 기내엔 도움을 줄 의사도 의료 장비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벽, 한 외국인 임산부를 위해 한국의 관제, 병원, 구급,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국경도 언어도 조건도 따지지 않았던 한 나라의 응답에 대한 기록, 기적처럼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몽골 서부에 있는 바양올기에서 태어나 자란 에르덴체 체그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평원, 누런 풀밭 위로 말을 타고 달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고향. 하지만 제가 떠날 땐 그 풀조차 말라 있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길었고 마을 사람들 절반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 바야르는 마지막까지 남았죠.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일감은 끊기고 식량은 줄고 저축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바야르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제게는 무척 낯선 나라였죠. 그저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 서울이라는 단어, 그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너도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국제봉사단체에서 일하면서 난민 신청을 준비하려고요. 아기를 가진 줄도 몰랐던 초봄이었죠. 하루는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입니다. 벌써 5개월째네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나만 느낄 수 있는 작은 존재. 그때 바야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도 한국에서 난민 신청이 거절됐다고 했습니다. 우린 결국 함께 몽골로 돌아가기로 했죠. 이별공항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같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에서 몽골로 가는 비행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몽골에 도착하자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비행기가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은요. 비행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복도 쪽 좌석에서 발을 쭉 뻗었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더니 서서히 뻐근해졌습니다. 비행기 아니라 불편해서 그런가. 그렇게 넘겼는데 갑자기 배가 쪼개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흥건히 차올랐고 목이 말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숨을 내쉬기도 힘들었고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에르덴,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는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달려왔고 통역할 수 있는 승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깊어졌고 갑작스럽게 배에서 둥하고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아기가 나오려 한다는 걸.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바야르, 이 아이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라면 좋겠다고,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저를 계속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승무원을 불렀고 기장은 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야르가 떠나간 곳,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야 했던 곳,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방향을 틀자 비행기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기압이 달라지는 느낌, 바닥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고요함. 그 가운데 저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있었고 배는 쥐어짜듯 뭉치고 또 뭉쳤습니다. 승무원이 말을 걸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죠. 걱정 마세요. 곧 도착합니다. 남편 바야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저는 남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나 아기. 말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정은 전해졌을 겁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병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 이마를 닦아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나라의 언어였지만 그 말만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창밖에는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 곧 착륙합니다.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 한켠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날 도우러 오는 걸까? 믿을 수 없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태어나면 몽골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식 진료도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국적도 집도 병원도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발을 디디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게 없는 땅을 밟고 있는 듯한 그 불안한 느낌. 저는 그저 제 몸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통증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복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는 통증이 허리까지 타고 올라왔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제 이름을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에르덴 제발 괜찮아져. 그 목소리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기야 제발 참아줘. 조금만 더. 이 작은 생명을 품은 지 몇 개월. 그 사이 이름도 정하지 못했고 옷 한 벌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단 한 가지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줘. 내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어. 비행기는 곧 착륙 자세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승객들은 숨을 죽였고 모두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쿵 하는 진동이 몸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짧은 충격에 제 배는 한 번 더 강하게 수축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신음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구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끝이 아닌 진짜 시작이기를 바랐습니다. 들것에 실린 제 몸이 비행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벽 공기는 매서웠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활주로 한쪽에는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구급차의 파란 불빛이 깜빡 있었습니다. 구조요원 중 한 사람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을 잡고 따라 내려온 바야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에르덴, 다 왔어. 한국이야. 여긴 안전할 거야. 안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몇 달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아스팔트 냄새, 소독약 냄새, 철의 진한 향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리자 2명의 의료진이 제 옆에 앉아 태아의 심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와 빠른 손놀림, 눈빛 교환.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확신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공항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 반. 대부분의 도시가 잠든 시간인데 이곳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벌써 의료진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입구는 비상등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들것이 빠르게 밀려 들어갔고 천장 불빛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의료진 중 누군가 제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진통이 시작됐습니까? 조기 진통 이력 있습니까? 양수 터졌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목을 막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내 상태를 어떻게 전달하지? 그때 제 곁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몽골어 하세요?
몽골에서 오셨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예, 몽골 사람입니다. 그 여성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름은 최윤지였습니다.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언어를 전공하고 몽골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순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누군가 다가오다니. 윤지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진통 시작 시점, 복통의 세기, 움직임, 임신 주차까지 제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히 통역해 주었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링거를 꽂고 심전도 장치를 붙였습니다. 점점 체계가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그제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 아이 살릴 수 있을까요? 윤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라면 분명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주문처럼 제 가슴속에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아주 작게나마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소리조차 작게 들렸습니다. 제 눈은 계속 천장을 향해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증이 잠시 멈추고 나니 그제야 무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지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윤지 씨, 이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윤지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위험하지만 여긴 그런 상황에 익숙한 병원이에요. 익숙하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익숙하다는 게 무기력과 연결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익숙하다는 게 곧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윤지를 부르더니 의사가 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윤지가 제 옆에 바짝 붙어 함께 이동했고 진료실 안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지를 통해 말했습니다. 지금 아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박이 불규칙하고 움직임이 줄고 있어요. 지금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윤지가 통역을 마치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윤지는 저를 따라 수술실 앞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제 다리는 힘이 풀린 듯 떨렸고 복도 끝에 밝은 조명 아래로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제 말에 윤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기 만나고 나면 분명 지금 이 순간이 기억날 거예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언어도 혈연도 문화도 다르지만 그녀는 제 옆에 있었고 저를 위해 울어주었고 웃어주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윤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에르덴체체그 괜찮아요. 수술이 끝나면 아기 품에 안게 될 거예요. 그게 한국이 가진 힘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가슴 깊은 데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는 각오가 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얀 불빛 속으로 제 몸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윤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인천에서 태어나게 될 것 같아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걱정도 위로도 믿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내가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야. 수술실 안은 밝고 차가웠습니다. 네모난 조명이 천장에 붙어 있었고 모든 의료진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진지했고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에 마취가 들어가자 서서히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숨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제발.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 울리는 경고음, 의료진들의 짧은 지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몸이 움직이는 느낌이 났습니다. 감각은 없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꺼내지는 듯한 묘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심박 약해집니다. 빨리요. 의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공기처럼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수 배출 완료. 태아 꺼냅니다. 그리고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은 떨려왔고 눈꺼풀 아래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걸까요? 아기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의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심장 박동 없음, 소생 시작. 그제야 저는 알아챘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걸, 울음을 안 터뜨렸다는 걸.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아기에게 산소를 불어넣고 작은 가슴에 손을 올려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아직 너무 작고 여린 아이. 하지만 그 작디 작은 가슴에 수많은 생명들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윤지와 바야르는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지는 훗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고 모두가 아기 이름도 모르면서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몇 분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고 미약한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응응아 응응. 순간 수술실이 살아났습니다. 한 간호사는 울먹였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흡 확보됐습니다. 자가 호흡 시작합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가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쁨, 안도, 감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아기는 곧 인큐베이터에 실려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제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많았고 수혈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조차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면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지는 수술실 앞에서 바야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었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바야르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 숨을 들이쉬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그 비좁은 수술실 안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새벽 3시 30분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몸은 얼얼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기는 괜찮나요?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기도 산모도 다행히 무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복실에 옮겨진 뒤 윤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작고 둥근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주먹만 한 몸으로 숨을 쉬고 있는 아이. 너무 작고 너무 여려서 사진을 보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예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의료진이 특별히 찍어다 주셨어요. 보여드리고 싶다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제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바야르가 긴 얼굴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센터 소속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상황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에르덴 체체그 씨와 남편 바야르 씨는 현재 송환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송환 다시 몽골로 간다고요? 이유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의료 사유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지금 이 상황을 근거로 난민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윤지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고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또다시 쫓겨나는 대상이 된다는 것, 제 몸에서 갓 나온 생명조차 그 경계 바깥이라는 사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왜요? 이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겨우 살아났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진 변호사는 작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려 합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사람. 이 땅에서 누군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긴급 진료 보고서와 함께 보호 요청 공문이 출입국 사무소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병원장까지 함께 서명한 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의 송환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우리는 작고 약한 존재였지만 그날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몸은 자주 식은땀에 젖었지만 눈만 뜨면 생각났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간호사는 아침마다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인큐베이터 앞에 서 계신 어머니들 많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아기 보러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또 잘 먹고 링거도 꼬박꼬박 맞고 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만나야 하니까요. 드디어 인큐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주 작고 붉은 아기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양쪽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머리에는 작게 모자가 씌워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 정말 많이 기다렸어. 옆에 있던 윤지가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정하셨어요? 순간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민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이름이라는 건 그냥 부르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기억을 품게 될지 그 모든 걸 담는 거니까요. 저는 유리창 너머 아기의 조그만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인천이라고 부를게요. 윤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도시 이름 그대로요? 응. 이 아이가 태어난 곳, 살려준 곳,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보호받은 곳이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변 간호사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천이요? 이름이 너무 따뜻해요. 병원장도 그 얘기를 듣고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린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도와준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마치 우리가 빚을 진 게 아니라 함께 나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조용한 축하 자리를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손편지, 병원 스태프들이 직접 만든 목도리 하나,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이, 우리가 널 기억할게. 아기의 이름 하나로 병원 전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이를 선택해 준 거라고 바야르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되든 이 아이는 절대 잊지 않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네. 이 아이는 기억할 겁니다. 아기였을 땐 몰랐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태어난 그 새벽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이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걸 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 인천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그날 밤 창밖에는 인천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이름 없는 생명에게 빛을 건네준 도시처럼 인천이를 품에 안고 퇴원하던 날 병원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간호사, 윤지, 그리고 며칠 전 우리 소식을 들은 인천공항 관제사 두 사람까지 모두가 웃고 있었고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작게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인천이는 이 병원이 기억할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우리가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작은 앨범을 건넸습니다. 인천이의 성장 기록이라 적힌 손편지와 함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 조그마한 인큐베이터 안의 모습부터 자가 호흡을 시작한 날, 첫 우유를 먹은 날,
그리고 제가 처음 아이를 안았던 순간까지 그 한 장 한 장이 눈물처럼 넘겨졌습니다. 제 기억 속엔 없던 순간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 윤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사람은 쉽게 잊는다지만 어떤 순간은 영원히 남아요. 바야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며칠 뒤 인천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님이 인천이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도착하니 꽃다발과 함께 명예시민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인천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도시는 이 아이의 목숨을 지켜냈고 이 아이는 이 도시의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날 이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인근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쉽지 않지만 모든 시작이 그렇듯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이는 이제 한도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기적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살아있는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고 모든 사람들의 응원과 손길이 이 아이의 심장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인천이를 안고 활주로가 보이는 쪽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 살기 위해 긴박하게 착륙했던 그날, 죽음과 생명이 맞닿았던 그 새벽, 공항 직원 한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네요. 그때 그 아기 맞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천입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난 저희의 첫 번째 기적이요. 인천이는 유리창 너머 활주로를 바라보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서 내가 태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기서 너는 처음 숨을 쉬었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다렸고 손 내밀어줬단다. 그 순간 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이 도시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제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인천.